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를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꼬시지? 어떻게 잡아뜨릴 수 있지?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체로서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의 이런 속마음을 상당히 불쾌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전략과 성심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 여자를 꼬시고 잡아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의 성 전략과 성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싫어하는 것을 감추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자의 몸과 마음을 얻어서 잡아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잠자리를 어려워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원하는 상대 여자의 몸과 마음을 얻어내지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이 특징이지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서 반드시 본인 것으로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자가 섹스를 왜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잠자리를 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쉬워 보이기 싫어하는 본능 때문에 여자한테 있어서 쉬워 보이는 이미지, 즉 해픈 여자로 비춰지는 일은 거의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겨우 해픈 여자로 비춰진다고 무슨 죽기까지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출현한 원시 시대에는 물리적인 피지컬과 힘이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냥을 해서 식량을 구해야 하며 온갖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지원과 보호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힘세고 자신에게 지원과 보호를 아끼지 않을 남자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의 여자들이 키 크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도 모두 남자의 생존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원시시대 때의 본능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반대로 남자들은 본인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줄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번식 욕구에 의한 종의 지극히 당연한 본능인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자가 아무 남자와 몸을 섞는 쉬운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본인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친자식이라는 확신이 없게 됩니다. 즉 남자 입장에서 해프고 쉬운 여자는 자신의 유전자 번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 결과 쉽고 해픈 여자에게는 식량의 지원과 보호를 해주지 않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지원과 보호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자 입장에서 쉬운 여자, 즉 해픈 여자로 비춰지는 것은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쉬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전자에 각인되어 이어져 내려온 여자의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여자가 상대 남자가 아무리 맘에 들어도 튕기고 비싸 보이는 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러한 여자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 반박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여자와 잠자리를 갖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상대 남자에 대한 정보나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여자의 본능에 기인합니다. 최대한 많은 씨를 뿌려야 하는 숙명을 가진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최대한 우월한 유전자 한 개만 선별해서 잉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생존 능력도 없고 자신에게 헌신해줄 의향도 없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생존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배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며 거동도 불편해지는데 혼자서 먹을 식량을 구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남자와의 잠자리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지금은 각종 피임 도구들도 있고 낙태 수술도 있어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원시 시대 때부터 강하게 각인된 본능이
다시 시대에 맞게 적응하려면 수백만 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두 번째 이유와 맥락이 비슷한데요. 상대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만 원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게 아닌 이상 살면서 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남자들을 경험하면서 남자의 성적력과 본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만 탐했던 남자들에게 많은 상처들을 받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는 섹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 관계에서 섹스를 비장의 카드, 최후의 무기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남자가 섹스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역학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거나 섹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 남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를 망설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여자의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공감해주며 잠자리를 갖더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말 그대로 이성으로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내가 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가 이쁘고 몸매가 좋으면 섹시함을 느끼고 성적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자도 잘생기고 키 크고 탄탄한 근육질의 남자를 보면 성적 매력을 느끼지만 외적인 것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남자한테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갑자기 잘해줄 때, 위험한 순간에 구해줬을 때, 자신의 야망을 드러낼 때 등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여자는 상대 남자에게 섹시함을 느끼고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즉 남자는 여자애라는 요소 하나에 성적 매력을 느낀다면 여자는 남자의 A, B, C, D, E 등등 많은 요소에서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성적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한테 성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성적 자신감입니다. 이 성적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자신감이란 상대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인드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가 너무 이쁘거나 마음에 들면 여왕님 모시듯이 이러한 태도에서는 남자의 성적 자신감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죠. 여자는 자신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절대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섹스를 거절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봤는데요. 해소 방법과 함께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워 보이기 싫어하는 본능. 이성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여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해 주세요. 내가 너였어도 이렇게 빨리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한다. 관계를 갖더라도 절대 쉬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나한테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 더 고맙고 감정도 더욱 커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자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세요. 두 번째, 상대 남자에 대한 정보나 믿음이 별로 없어서. 맥락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만약 여자가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한다면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걸음 후퇴해서 30분이라도 라포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셈이죠. 세 번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말 그대로 진정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무겁게 잡고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나의 진정성을 못 알아봐주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약간 서운하고 불쾌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좋습니다. 더욱 진정성 있게 보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왕을 모시는 신하가 아니라 예쁜 딸을 귀여워하는 아빠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나 이 여자와 잘 될 수 있을까? 잠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신감 없는 모습들이 무의식적으로 풍겨지기 마련이며
여자는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여 절대 몸을 주는 일은 없겠지요. 태양을 향해 던진 창이 가장 멀리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상대 여자와 충분히 잘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야 여유롭고 강한 바이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브는 정말로 상대 여자와의 잠자리를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자의 팬티를 스스로 벗게 만드는 남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의 심리 기제를 모두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들인 것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섹스에 대해 크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본능적인 욕망에 의해 성욕이 발동하며 그저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와의 잠자리를 갈망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자가 꼭 이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무 뚱뚱하거나 못생겨서 도저히 겸상을 못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본능에 의해 섹스를 하기도 합니다. 즉 최소한의 기준만을 두고 이 기준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섹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는 섹스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심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정서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남자와는 달리 최소한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높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자들에게는 절대 몸을 허락하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여자는 섹스에 대해 어떤 복잡한 심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아무리 섹시한 남자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는다. 여자도 남자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섹시하면 성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성욕에 의해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 여자의 사고, 회로가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조건만 좋으면 무조건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와는 많이 다르지요. 여자가 아무리 상대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쉽게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여성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싼 여자로 보이면 안 된다 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능이 성욕만으로 섹스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에게 그저 성욕이 있다고 해서 그 성욕을 풀기 위해 남성들과 무분별하게 섹스를 하게 된다면 여러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가 이를 케어해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여자는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배는 불러와서 거동은 힘들어지는데 혼자서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망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절대 아무 남자와 자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남성들과 무분별하게 섹스를 하게 되면 싼 여자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남자도 이러한 해픈 여자를 장기적인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겠죠. 여자는 남자에 비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약해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남자의 장기적인 식량 제공이나 보호 등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즉 반드시 장기적인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성은 생존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 싼 여자라는 이미지는 생존이 위협될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를 쓰고 비싼 척을 하면서 튕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이 남자는 믿을 만하다.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마음을 먼저 얻어야 몸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나 성욕이 아닌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섹스를 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인류가 생긴 선사시대 때부터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짝을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남자가 사냥해온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도 만연해 있는데요. 비록 지금 시대에는 여성 혼자서도 일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일부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여자들이나
혹은 야망이 있는 여자들은 돈 많고 권력이 있는 남자들에게 성을 팔고 그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관계 후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하게 된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크게 엮습니다. 만약 여자의 실질적 가치가 본인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인 현타가 세게 오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하죠. 반면에 여자는 몸을 허락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상대를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호감 정도였다가 잠자리를 가지고 연애 감정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원나잇을 대놓고 즐기는 여성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이뤄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잠자리 후의 마음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네 번째, 여자 10명 중 5명은 성욕이 없더라도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만족감도 느끼지 못한다. 남자들은 거의 24시간 매일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섹스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의 성욕은 남자들과는 달리 24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야 발현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성욕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여자들은 성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라서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꼭 성욕이 없더라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여자의 40%는 파트너와의 잠자리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족의 의미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흔히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서로 속궁합이 잘 맞는 상대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난다면 여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그 남자에게 매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비슷비슷한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남자와는 달리 자기에게 절정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는 매우 희소하기 때문이지요. 다섯 번째, 여자에게 섹스란 피스톤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자신의 몽둥이를 여성의 이쁜이에 삽입하는 순간을 시작으로 여기고 사정을 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들은 처음 눈이 마주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애무를 주고받는 이러한 전이 과정을 포함하여 사정을 하더라도 그 후에 같이 여운을 느끼고 교감을 나누는 후의 과정까지 모두 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 조언을 하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전이 과정, 후의 과정에 신경 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몽둥이가 크고 단단하고 피스톤질을 잘하더라도 전이 과정과 후의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여자는 결코 그 섹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침대에서 가장 만족했던 남자를 떠올려보면 몽둥이 크기가 엄청나거나 현란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삽입 섹스뿐만 아니라 전이 과정과 후 이 과정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줄 줄 아는 남자였던 것이죠. 이걸 모르시는 남자분들은 매일같이 남자는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섹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와 복잡한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아무리 섹시한 남자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이나 성욕이 아닌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섹스를 하기도 한다. 세 번째, 관계 후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네 번째, 여자 10명 중 5명은 성욕이 없더라도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만족감도 느끼지 못한다. 다섯 번째, 여자에게 섹스란 피스톤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입니다. 이제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알았으니 분명 잠자리에서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한 암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을 위해 동네 내과를 찾아갔는데요. 이곳에서 대장암 검진을 위해 했던 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본 결과
떼어낸 용종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의사에게 암이냐 물었더니 맞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평소 대장암이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증상이라고 한다면 등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를 않아 계속 아프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암에 걸리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암의 형태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식당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고 암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몽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들을 몇 대에 걸쳐 조사해보니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이 잘 걸리던 위암의 발생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미국 현지 백인들이 잘 걸리는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생률이 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먹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서구식 식습관의 영향으로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고지방식이 원인이 되는 급격히 증가한 암 발병률, 이처럼 음식은 발암물질이 되어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암에 노출되기 쉬울까요? 첫 번째 음식은 젓갈입니다. 젓갈은 숙성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과 성면에 이어 젓갈을 1군 발암물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젓갈이 1군 발암물질이 된 이유는 바로 소금 때문인데요. 물론 소금 자체는 1군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유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젓갈에는 다량의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반찬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란젓의 경우 원래의 색깔은 연분홍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명란젓을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고춧가루는 적게 쓰고 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게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아질산 나트륨은 과량 섭취 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체내에 흡수되면 혈액 내 적혈구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0.3 이상 섭취 시 중독을 일으키고 6 이상 섭취 시 사망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디소르비톨, L글루타민 산나트륨, 조미액, 백설탕, 무려까지 여러 첨가물을 다량 넣게 되죠. 식당에서 나오는 젓갈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따질 수 없는 만큼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젓갈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안전한 원료들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캔이나 통조림에 든 음식입니다. 캔에 들어있는 음료는 특히 더운 여름철에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알루미늄 캔을 딸 때 퓨란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퓨란이란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열처리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실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 의하면 퓨란은 쥐의 DNA에서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퓨란이 DNA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퓨란 성분은 휘발성이 강한 성분이라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캔이나 통조림은 상층 부위에 이 물질이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캔에 든 맛있는 음료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캔에 들어있는 음료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퓨란 성분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퓨란은 끓는 점이 30도 이하로 낮기 때문에 캔에 든 음식의 경우 열을 가해 조리해 먹기만 해도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즉석으로 먹는 캔 음료나 통조림에 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퓨란은 캔을 딴 뒤 5분 정도 지나면 증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캔 음료나 통조림에 든 음식을 먹을 때는 따서 바로 먹지 말고 5분 정도 기다리신 뒤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 IARC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이는 매일 가공육을 50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년 전 세계 약 3만 4천여 명이 가공육 과다 섭취로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죠. 먹기도 간편하고 맛있는 가공육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뭘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에는 훈제, 염장, 경화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기를 아질산염으로 경화시키면 N-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고기를 훈제하면 발암성 다완방향족 탄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N-니트로소화합물은 체내에서 DNA 손상이나 산화 스트레스 생성을 유발해 암세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육은 여성들의 유방암 위험을 크게 높이기도 합니다. 영국 글래스고대 연구팀은 4,069세 여성 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폐경 여성의 경우 가공육을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 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에 대해 가공육이 호르몬 체계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가공육을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게 좋지만 살다 보면 편의나 여러 이유로 가공육을 먹을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조리법이라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조리법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가공육을 직접 불에 구워 숯불구이를 해먹는 경우 일당 12.73678개 다완방향족 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숯불구이로 해먹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많게는 600배까지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데치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네 번째 음식은 커피입니다. 적당한 커피 섭취는 몸에 좋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와는 별개도 좀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와 브리스톨대,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연구팀은 커피 섭취와 암 발병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커피를 마시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는 바로 커피의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도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고 그에 따라 식도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사람일수록 식도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따뜻한 커피를 마신 사람은 식도암 발병 위험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뜨거운 커피와 매우 뜨거운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각각 5.5배,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에는 빨리 먹고 싶더라도 충분히 온도가 내려간 뒤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착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암에 포함될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특히 어떤 암보다 유난히 음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립선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빨간 색소인 라이코펜은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평소에 자주자주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라이코펜은 완숙한 토마토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것을 드시는 것이 항암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암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마늘, 파, 양파와 같은 백합과 채소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 의하면 마늘과 파, 양파 등 백합과 채소는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식품들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양파 껍질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갈색의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케르세틴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막는 효능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구운 육류나 생선을 자주 먹으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양파, 마늘 등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양파나 마늘이 벤조피렌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장 내 이상 발효를 억제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 성분을 투여한 실험에 의하면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 역시 암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뜨거운 커피는 식도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절한 온도의 커피는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암 전문의들이 환자 진료 시 참고하는 안내서인 대한간암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커피가 만성간 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와 염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만성간 질환 환자의 간세포 암종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을 예방해주는 마지막 음식은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의 풍부한 설포라판은 항암뿐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억제 효과가 있어 염증을 억제해주는데요. 이런 효능은 콜리플라워뿐 아니라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과 암을 예방해주는 착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